치과 치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막 온몸이 경직되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래서 뭐 수면 치료나 수면 마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깐 잠만 자고 일어나면 두려웠던 치과 치료가 다 끝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그 수면 치료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잘 모르시고 그냥 편하다 이런 이유만으로 수면 치료를 선택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 의사로서 무분별한 수면 치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수면 치료를 꼭 해야 한다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수면 마취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환자분들이 수면 치료를 찾으시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치과 공포증 때문이죠. 저조차도 치과 치료 받으려고 하면 진짜 무서워요. 어릴 적 아팠던 기억들, 귀를 찢는 기계 소리, 특유의 소독약 냄새 같은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치과 문턱을 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자주 있으세요. 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루에 한 번에 심거나 사랑니를 좀 여러 개 뽑는 것처럼 크고 복잡한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도 수면 치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수면 치료는 생각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도 수면 치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수면 치료를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한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처럼 굳이 전신적인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치료까지 수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과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치료는 간단한 부분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통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정말 공포증이 심하신 분들, 치과에 오시기 전부터 식은땀이 나거나 혼절할 것 같은 분들, 아니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셔서 치과 치료 받는 과정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내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린다 하는 분들께는 수면 마취가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말하는 수면 치료는 사실 그냥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의식하 진정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면 마취의 가장 큰 위험은 호흡 억제와 기도 폐쇄예요. 약물에 의해서 호흡이 평소보다 느려지고 얕아질 수 있고 잠이 들면서 혀가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진짜 아찔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 치료의 안전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제 임플란트를 수면 치료로 한다고 했을 때 치과 의사는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고 얼굴에 있는 신경들이나 혈관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입안의 치료에 100% 집중해야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수면 치료를 하면 환자분의 호흡,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응급 상황에도 대처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업무를 완벽하게 동시에 해내기란 물리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분의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환자 반응에 맞춰서 약물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장비와 환자분의 상태를 1초 단위로 체크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위험해지기도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시죠. 이 모든 과정을 복잡한 치과 치료를 하는 그 치과 의사가, 그러니까 동시에 완벽히 해내기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요즘 일부 수면 치료를 하는 치과들에서는 치위생사 직원이나 간호조무사 직원이 수면 마취 모니터링이랑 환자분 케어를 담당하는 곳들도 꽤 많은데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수면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극심한 치과 공포증으로 수면 마취 없이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 아니면 치료를 실제로 미루고 계신 분들. 두 번째로 여러 개의 임플란트처럼 좀 복잡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하루에 여러 개의 치료를 한 번에 해버리는 거는 훨씬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구역 반사가 너무 심해서 치과 기구를 입에 넣기만 해도 이렇게 구역질이 나오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하면 그런 구역 반응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치료 협조가 어려운 발달장애 환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장애 환자분들에게는 수면 마취가 훨씬 좀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 치료를 절대 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심한 심장 질환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임신 중이시거나 특정 마취 약물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등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안전한 치과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면 치료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